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저는 오늘 댈러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를 TV 중계하고 스튜디오로 왔는데요. 정말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댈러스가 오늘 진 경기를 보면서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치치가 정말 좀 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물론 오늘 돈치치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후반 들어서 경기를 그르치긴 했습니다만 이 제이슨 키드 감독의 좀 방만한 운영, 그리고 다 잡았던 경기를 결국 홈에서 역전패했을 때 그런 상실감, 라커룸 분위기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댈러스의 좀 분위기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자, 지난 시즌 댈러스는 플레인 토너먼트에도 진출하지 못했죠. 하지만 올 시즌 경기 페이스를 가장 많이 바꾼 팀이 댈러스예요. 템포가 한마디로 더 빨라졌다는 뜻이고, 또 기존의 세밀한 공격력으로서 현재 서부 컨퍼런스 중상위권에 줄곧 위치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루카 돈치치는 평균 33점이 넘는 득점과 함께 현재 MVP 레이스에 참전을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댈러스는 왜 그냥 그저 그런 팀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왜 댈러스는 진지하게 우승 후보로도 꼽히지 않는 걸까요? 저는 공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오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6위고요. 또 3점 성공 횟수가 전체 1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죠. 수비 같은 경우에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1입니다. 그러니까 20이 바깥이라 함은 하위권이란 뜻이에요. 수비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댈러스, 리바운드를 가장 못 잡는 팀이에요. 수비가 안 되는데 리바운드도 못 잡아. 이건 완전히 진퇴양난이죠. 30개 팀 가운데 총 리바운드 개수만 놓고 봐도 24위고요. 댈러스 밑에 있는 팀들이 샬럿, 그리고 마이애미, 포틀랜드, OKC, 인디애나 페이서스,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입니다. 이 6팀은 물론 마이애미나 썬더처럼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들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리바운드를 못 잡는다는 건 농구에서 굉장한 손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댈러스의 올 시즌 리바운드 득실 차이가 마이너스 3.9개예요. 그래서 쿼터별로 한 개씩 리바운드를 더 못 잡는 셈이 되는 겁니다. 수비를 못하는데 높이도 떨어져. 당연히 엄청난 공격력이 빛이 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인터넷을 안 바꿨다고?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라니까?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에 전화 한 통하면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 인터넷 바꾸고 받는 돈은 방통위 경품고시제에 의해서 합법적인 지원금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까 빨리 전화해봐. 정말? 여러분도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 꼭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하셔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경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시고 꼭 경품도 노려보세요.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은 아정당. 자, 그래서 댈러스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마이애미랑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공격 리바운드 비중 자체를 높게 가져가는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동료가 야투로 쐈을 때 적극적으로 공격 리바운드에 참여하기보다는 백코트에서 세이프티 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트랜지션 디펜스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속공 수비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또 페인트 존을 굉장히 또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썬더랑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공격 리바운드 개수가 10개가 채 되질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댈러스보다 더 좋은 수비 팀이고요. 댈러스의 경우에는 또 페인트 존 내에서의 영향력 자체가 좀 부족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바운드에 대한 약점이 더 크게 도드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댈러스의 빅맨진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까지 댈러스의 주전 빅맨으로 뛰었던 드와이트 파웰은 이제 역량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거의 로테이션 아웃됐고요. 또 리션 홈즈도 사실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댈러스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제이슨 키드 감독이 쓰질 않고 있어요. 나올 때마다 좋은 활약을 펼치는데 시즌 절반 이상이 DNP입니다. 자, 그리고 신인 데릭 라이블리 2세가 굉장히 똑똑한 활약을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루키 혼자서 82경기 주전 빅맨으로 뛰기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라이블리가 지닌 기량 자체는 훌륭하지만 홀로 높이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댈러스의 현실인 거죠. 자, 그리고 댈러스의 수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댈러스의 수비 기조는 기본적으로 패킹 디펜스예요.
그러니까 존 디펜스도 많이 쓰는데 페인트 존을 존 디펜스처럼 사각형으로 이제 아예 패킹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비를 많이 쓰는데, 이런 수비를 하려면 굉장히 스위치도 빠르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또 손질도 활발하게 해야 돼요. 액티브 핸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활발한 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책을 유도하거나 혹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 뭐 롱투라든지 뭐 아니면 뭐 미드레인지라든지 아니면 쇼코너와 롱코너 사이에서 슛을 던지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서 슛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런 수비는 굉장히 많은 체력을 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댈러스가 종종 존 디펜스를 서는데, 존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아끼면서 수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패킹 디펜스는 체력을 상당히 많이 요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 오늘 경기 포함해서 댈러스가 후반 들어서 유독 역전패가 많거나 혹은 접전 빈도가 높은 것도 이런 수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댈러스가 올린 후반 점수가 단 41점이었어요. 그리고 리바운드는 19대 35로 열세였고요. 19대 35면 좀 심각하죠. 거의 더블 스코어니까. 그리고 3점 성공률 역시 25%대 40%대로 밀리면서 결국 클리블랜드, 도노반 미첼, 데리어스 갈랜드, 그리고 에반 모블리가 없었는데 클리블랜드에 거의 뭐 한 1점 한 5군, 1.7군 정도 되는 선수들에게 홈에서 역전패를 떠안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에 댈러스가 안 되는 건 리바운드가 약하다 보니까 세컨 기회 득점 없고요. 그리고 페인트 존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외곽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댈러스의 2점 루트 자체는 사실 그렇게 다양하진 않기 때문에 결국 역전패하거나 아니면 무난하게 와이어 투 와이어로 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루카 돈치치가 유스지 퍼센트를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보통 헤비 볼핸들러가 아니라 슈퍼 헤비 볼핸들러라서 파생하는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 돈치치가 4쿼터 5분 남긴 시점에 들어와서 경기를 그르친 건 맞아요. 실책 많았고 야투미스 많았고 심판 판정에 항의해서 백쿼터 안 하기도 했고요. 오늘 돈치치가 뭐 패배의 원흉인 건 맞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댈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제이슨 키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키드 감독도 미러키 벅스, 브루클린 네츠를 거치면서 굉장히 좋은 감독으로 뭐 거듭났고, 또 레이커스에서는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약을 하면서 버블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 카이리 어빙이 없고 그 다음에 2옵션을 잃은 상황, 또 계속해서 뭐 선수들이 번갈아 부상을 입는 상황이라면 저는 가장 필요한 게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루카 돈치치가 승부처에서 당연히 더블팀을 받죠. 더블팀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턴오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로 돈치치가 아닌 다른 공격력이 약한 선수에게 슛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치치가 더블팀 왔을 때 빼주는 패스를 처음으로 받는 동료가 세컨 플레이 메이킹이 되거나 아니면 샷을 던질 수 있는 샷 크리에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댈러스는 오늘 중요한 순간에 핫핸드였던 세스 커리, 그 다음에 샷 크리에이터인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제이슨 키드 감독이 뺐어요. 언제? 승부처에서. 그래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돈치치가 빼준 패스를 뭐 데릭 존스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넣겠어요? 걔네들은 스팟업 슈터잖아요. 1대1을 못하는 선수들인데. 그래서 결국 돈치치가 더블팀을 받고 다른 선수가 슛을 던지고 죄다 팅하자 그제서야 제이슨 키드 감독이 하더웨이 주니어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 부족이 아니라 굉장히 운영이 저는 방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치치가 더블팀을 받을 때 다른 윙이나 슈터들의 3점 찬스를 봐주고 전술을 디자인하는 게 제이슨 키드 감독의 역량이 돼야 되는데, 오늘 같은 승부처에서는 슛이 없는 선수들 위주로 클러치 라인업을 구성했다니까요. 이거는 키드 감독이 일승 날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잠깐만 더 복귀를 해보자면, 마지막 상황에서 조지니 양이 자유투 2개 팅팅하고 3점 차가 됐죠. 113대 110. 그리고 제이슨 키드 감독은 진짜 아끼고 아꼈던 타임아웃을 씁니다. 타임아웃을 썼는데 저는 마지막 상황에서 조금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3점 차죠. 3점 차에 마지막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은 딱 하나. 3점밖에 없죠. 요즘에 이제 NBA는 역으로 파울 작전, 역파작 안 하거든요. 그러면 3점밖에 없어. 그러면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돈치치가 아닌 다른 선수가 3점을 설령 던져서 넣더라도 나는 돈치치만 못 던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더블팀이 왔죠. 더블팀이 왔는데 거기서 저는 깜짝 놀란 게 데릭 라이블리 2세를 넣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퀵 3점 쏘고 공격 리바운드를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올 아웃해서 3점을 다 쏠 수 있는 라인업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라이벌리 2세를 넣는 걸 보고 키드 감독만의 세계가 있구나. 이거는 그냥 뭐 일반 범인들이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농구를 보는 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택도 좋지 못했고, 그리고 승부처에서 계속 클리블랜드가 트랩 디펜스 더블팀을 가는데 슈터를 배치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스는 언제든지 부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패배의 원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감독은 시즌이라는 굉장히 넓은 도화지에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댈러스, 돈치치, 카이리 어빙이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서는 제이슨 키드 감독이 깨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기를 봤을 때 왜 카이리 어빙이 돈치치 옆에 있어야 되는지, 왜 돈치치도 카이리 어빙 같은 슈퍼스타, 샷 크리에이터, 헤비 볼핸들러가 있어야 되는지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카이리 어빙이 지금 뭐 재활은 순조롭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돈치치가 12월 평균 출전 시간이 39.9분입니다. 너무 많이 뛰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돈치치가 갈려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댈러스가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긴 합니다만 또 홈 성적이 지금 5할 승률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이상 댈러스와 돈치치의 오늘 경기 리뷰와 함께 제이슨 키드 감독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